세미나를 보시고 아무래도 이 토픽을 좀 같이 쉐어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 자리에 쓰게 됐고요. 토픽이 굉장히 사실은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토픽을 갖고 저도 그동안 세미나를 많이 좀 했었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15분 안에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방대한 토픽이어서 좀 줄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고요. 먼저 저희 회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호주부동산.kr이라는 지금 이제 이런 업체가 보이는데 이거하고 저희 AQL링스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업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시드니, 멜번, 아들레이드, 브리스베인, 캔버라, 퍼스 거기까지 모든 그 호주의 주요 도시에 분양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세컨핸드는 팔질 않고요. 분양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저희 회사가 2007년부터 생겨서 이렇게 그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바로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9월 22일 날 저희가 20차 세미나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차 세미나를 브리스베인에서 또 하게 되는데요. 앞에 보셨던 호주부동산.kr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데이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호주하고 저희가 경제 파트너 네 번째 경제 파트너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주 부동산을 네 번째로 많이 사는 국가일까요? 저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오른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는 호주 부동산이 좋은 가치 있는 호주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한국에다가 어떤 저희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그동안 2007년부터 한국에다가 한 10번 정도 세미나, 엑스포를 하고 100번 정도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의 시장이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한국은 2008년부터 해외 부동산은 완전 자율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다가 리포트만 하면 돈이 나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IMF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옆에서 계속 풀리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외환이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많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외환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한국이 2008년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외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해외에다가 무슨 투자를 하면 무슨 검은 돈이 나가느냐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생각들도 그렇고 그런 데서 저희는 핸디캡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는 여기 호주 온 지 한 27년 됐는데요. 살아보니 호주만큼 전 세계에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나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중국의 북경이나 샹하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100% 캐시를 다 갖고 여기에 50만 불, 60만 불을 갖고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30% 정도, 40% 정도를 자기 돈을 내고 60%, 50%는 얼마든지 론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에 한국에 지금 시드니에 돈을 한 10만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10만이 한국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숫자들이 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호주의 이 부동산에 자기 돈은 30%, 40%만 갖고 호주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주위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상권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뒤져보셔도 호주 부동산에 대한 거를 한국말로 정확히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든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호주부동산.kr이라는 걸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바로 이제 8월에 런칭을 했는데요. 이게 갑자기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호주 부동산은 한국에서 호주에다가 투자하는 거가 왜 이렇게 중국에 비해서 미미한가? 이거는 결정적으로 정보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바로 호주부동산.kr이에요. 그래서 이 호주부동산.kr은 호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 부동산 에이전트 여기 다 들어오셔서 자기 물건 다 알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 솔리스터 있어야 되고 어카운턴트 있어야 되고 파이낸서 브로커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여기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 다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얼마 전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한 달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미미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누군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호주에서 살면서 중국보다는 여전히 뒤처지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호주 부동산에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의 모양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희가 이런 얘기 조금 하려고 해요. 시간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호주 이민을 가장 1위로 꼽습니다. 1위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호주를 들어왔었을 때 도대체 어떤 도시를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죠. 시드니, 멜번,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 이렇게 3개 도시 중에서 다른 타스마니아 아까 오셨으니까 타스마니아까지 넣어서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도시를 선택해야 될까? 도대체 어떤 크라이테리어로 도시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봤었을 때 호주를 들어오는 거 이민하는 시기에 이 시기가 지금 적기인가? 저는 과감하게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하는 거에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환율이에요. 한국에서 호주가 아무리 좋게 느껴져도 이 환율이 호주 달러당 비교해서 1000불이 넘어가면 한국에서 호주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통계나 이런 전문가 수치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달러 대비 지금 한 0.7 정도 되죠 우리가.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서 0.6에서 0.5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외국에서의 투자는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주 부동산의 특징은 도대체 뭐고 한국에서는 청약저축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집을 사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집을 조그만 쌈짓돈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방안이 오프터 플랜이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여기에다가 이때까지 투자를 전혀 안 한 거는 아니고 아시아 기업 대비 한국의 큰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부동산을 하는 호주에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한국 정부한테 이런 거 조금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지금 여기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저는 감히 식량과 자원, 환경을 다 만족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저는 호주뿐이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갖고 태어났는지 저희가 이곳에 호주에 지금 살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민 1위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이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은 이런 7가지를 본대요. 첫째가 사회 안정도, 의료, 경제, 교육, 정치, 아름다운 자연,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 여기까지만 있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만약에 이민 역사가 너무 얇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 이렇게 말레이시아처럼 이민 역사가 얇고 그러면 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7가지 요인으로 이민들을 결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민을 이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가지 요인을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의식주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주죠. 그렇죠? 우리의 주거 생활인데 그 주거가 결국 이제 우리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 부동산을 그러면 호주의 부동산을 사야 되는 조건이 저희가 12가지인데 이 12가지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요 3가지 정도를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은 인구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경제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릴 때 가격이 비싼 것이고 공급이 넘쳐나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요라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죠. 그런데 호주는 지금부터 2050년까지 인구를 지금으로 포커싱하기에 거의 4,500만에서 5,000만까지 봐요. 지금의 호주 인구는 2,300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거의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폭발적일 때가 언제냐면, 이거는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이비 부모 시대예요. 대부분 1964년에서부터 64년까지, 45년에서부터 64년까지,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보통 베이비 부머라 하는데, 그때 인구가 전 세계는 가장 폭발을 했고, 호주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구가 그렇게 폭발할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인구가 2050년까지 거의 저희 지금의 인구의 배가 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인구의 성장률이 가장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300만인데 그 인구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 뉴사우스웨일즈는 한 480만 정도 봐요. 그 다음에 퀸슬랜드가 220만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멜본이 있는 곳이, 멜본이 이제 2위여서 440만 정도 인구를 봅니다. 저 보시면 2050년이 되면 지구의 인구의 거의 더블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들 뉴사우스웨일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 조금 송구스럽는데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시면 주변 인구의 유입이 보이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는 1년에 16,000명씩 뉴사우스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퀸슬랜드입니다. 그거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왜 뉴사우스웨일즈 인구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속 16,000명씩 떠나고 퀸슬랜드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무슨 이유 때문이죠? 집값이죠. 집값이 너무 세니까 뉴사우스웨일즈에는, 시드니에서는 그 가격을 어포드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시간이 제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퀸슬랜드가 그래서 호주에서는 지금 가장 사랑받는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러면 호주에 들어와서, 이민을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분들도 가장 호주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가,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저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금 9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터득한 거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요인을 쫓으라 그러면 이자율과 환율의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지금 계속 올라도,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1990년에 있었던 것처럼 이자율이 17%, 18%다 그러면 부동산 안 사세요. 17%, 18%를 어떻게 어포드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율이에요. 두 나라 간의 환율. 그런데 지금 호주와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은 유사일에 그 RBA의, 그러니까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1.7%, 75%로 유사일에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1950년 이후에 연방은행 RBA의 이자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어저께 환율이에요. 833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삼박자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기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또 올 수 있는 과연 기회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한국에서의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민을 와야 되겠고,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지 여기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더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여기에서의 두 나라의 이자율,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큰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호주 달러가 지금 이게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1,200원까지 갔기에 쭉쭉쭉 약해져서, 도대체 호주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는 도대체 부동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 한번 짚어보면은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다가 투자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위에 부분에 써 있는데요. 결국은 호주의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전 세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만약에 저한테 하나를 뽑으라 그런다면 저는 중국의 증시 폭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국의 증시 폭락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많은 돈을 잃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호주에다 투자하는 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이유예요. 상하이하고 베이징의 아파트는 단위 면적당,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3만 불이에요.
호주는 아직까지 우리가 3만 불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시드니의 CBD 한가운데는 2만 불을 호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1,000원으로 대비하면 스퀘어당 한 2,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양을 축소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되시더라도 잘 여러분들께서 잘 좀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하고 한국이 호주에다가 투자한 거를 보면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 인도,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어떤 나라가 여기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나라, 제가 만션한 모든 나라들은 여기에다 전부 다들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김문수 교주사님, 지금 한국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큰 업체가. 자, 큰 업체로 치면 롯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골드코스트에다가 큰 개발을 2개를 했었는데 그 개발을 하고 엄청나게 한국 돈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5천억 정도를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2, 제3의 업체들이 한국에서 여기를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경제 파트너 4위라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도 여기에 지금 다들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호주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큰 손도 이건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국이 호주에다가 투자하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시간상 그건 조금 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투자를 조금 볼게요. 한국은 좀 발목할 만한 큰 투자들은 이렇게 네 회사가 했는데요. 보시면 삼성생명이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서레일이에요. 서레일에다가 우체국 본부 빌딩을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포시즌 호텔을 2013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박현주 회장님께서 호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호텔을 보고 계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오로라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거는 2009년인데요. 여기다 투자를 했고, 국민연금이 코넥트 이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도로 위에다가 3,600억 원화개념으로 3,6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에 에리나 페어 쇼핑센터라고 이건 센트럴 코스트에 있는 것들 이렇게 샀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국민연금은 호주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들이 다들 뭐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호주의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호주의 토지를 매입한 한국 기업은 영환모자라고 옛날에 모자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는데요. 그 영환그룹이 호주에다가 50만 헥타르 어마어마한 땅이죠. 이거를 땅을 지금 이제 소유권이 다 완전히 이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했고요. 자, 호주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에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100% 투자하지를 않고 파이낸스를 엮어서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투자할 만하다. 그렇지만 캄보디아의 금융시장이 안 좋으면 거기다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금융시장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자료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7위고요. 인구가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뿐이 안 되죠. 그런데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2위입니다. 호주 부동산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호주는 증여세, 상속세, 보유세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산을 가장 많이 남기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유산은 한 50만 불 정도를 한 명당 50만 불 정도 남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더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한국의 분양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있는데, 선분양은 우리 지금의 호주에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선분양입니다. 후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다 지어놓고 파는 거예요. 선분양은 아직까지 다 완공이 안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오프더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오프더 플랜은 지금 10%를 내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아니면 18개월 후에 나머지 90%를 내는데,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은 이제 점점 뱅크가 어려워져서 론 금액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영주권자 이상이면 80%를 받을 수가 있죠. 융자를. 어떤 사람들은 70% 받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오프더플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조금 넘어갈게요. 호주는 처음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처음에 집을 사는데 그거를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주거용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를 준다?
First Home Buyer Grant라고 해서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냐면 주마다 이건 다 달라요. 호주의 부동산 관련 법은 모두 다 주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주마다 다른데 일단 뉴사우스 웨일즈 기준으로는 지금은 어쨌든 지금 15,000불 받아요. 저희가 한꺼번에 해놓은 표를 좀 볼게요. 뉴사우스 웨일즈는 75만 불짜리 이하를 사는 경우에 15,000불 받고요. 퀸슬랜드 주는 또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스탬프 듀티라고 해서 듀티를 내셔야 되는데 취득세예요.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는 50만 불 이하를 사신 사람한테는 퀸슬랜드에서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까지 저희가 호주 제가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거 좀 죄송하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호주를 이민으로 온다. 그러면 호주의 지금 제1도시는 시드니고 제2도시는 멜번이고 제3도시는 브리스베인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또 여기 있는 퍼스나 이렇게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히 경제권이 거의 다가 이쪽으로 이스턴 동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퍼스를 보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그러면 과연 어떤 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인데, 자, 지금 도시별 아까 인구 저희가 아까 봤었고요. 지금 호주는 항상 전문가들이 이런 부동산 시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발표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드니는 12시라고 해요. 12시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시드니 가격은 거의 이제 정점에 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브리스베인은 인제서야 7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 7시가 12시까지 가야 되겠죠. 자, 2024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호주는 이때까지 1950년부터 7년 주기라고 해서 항상 7년 만에 집값이 더블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2000년에 전부 다들 더 이상 호주 부동산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2013년에 비해서도 5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충 이거는 ABS 자료인데요. ABS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여기는 시드니는 일단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1.8 집값이 이럴 거라고 그러고요. 브리스베인은 한 1밀리언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드니는 이렇게 거품이고 빅토리아를 아무래도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많이 외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7월 1일부터 빅토리아 주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 빅토리아에 지금 내야 되는 4% 플러스 4% 외국인 인지세 할증료를 더 내야 돼요. 그럼 모두 다 합치면 7%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많이 빅토리아의 투자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호주 주요 도시별 중간 가격들을 볼게요. 중간 가격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시드니아는 지금 1밀리언 정도를 보고 있고요. 유닛 아파트를 사면 지금 한 61만 5천 불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베인은 47만 5천, 39만 3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베스트먼트를 하기에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분께서 중국의 투자자들이 퀸슬랜드로 몰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오늘 퀸슬랜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퀸슬랜드 예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거를 인프라스트럭처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뭘까요? 저는 감히 공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퀸슬랜드는 그 퀸슬랜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를 SEQ라고 해서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브리스베인, 선샤인 코스트, 골드 코스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 도시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 세 도시가 전부 다 지금 공항을 확장합니다. 전부 다 국제공항으로 다 바뀌어요. 브리스베인 공항은 호주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가장 큰 국제공항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14년에 G20를 브리스베인에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아시아 퍼시픽의 허브 도시는 브리스베인이 된다고 해요. 이런 정도로 제가 마치고 죄송해요. 너무나 자료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브리스베인 공항이 이제 다 바뀝니다. 그리고 골드코스트는
2018년 연연방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연연방 게임 하면은 몇 나라 안 온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전 세계가 지금 한 204개국 정도 된다 그러죠. 연연방 국가가 70개국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올림픽 다음 거의 버금가는 사이즈의 행사를 2018년에 골드코스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지금 많이들 투자를 하고 있고, 브리스베인에는 지금 이런 조감도에서 보이시는 이런 퀸스 워프를 개발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샤인 코스트에서는 저희가 줄인다라고 줄였는데 이러네요. 선샤인 코스트에서는 지금 공항을 확장해서, 그래서 선샤인 코스트가 이제 지난 6월부터 국제공항으로 변모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이즈에 우리가 살지만, 저도 뉴사우스웨이즈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뉴사우스웨이즈에 국제공항이 3개가 있습니까? 시드니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시드니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호주에 왜 호주 정부는 그 퀸슬랜드의 세컨 라지스트로 큰 땅덩어리인 그 주에 이렇게 국제공항이 3개나 만들어질까요? 퀸슬랜드에 대한 스터디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면서 이게 한국 포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조금 같이 나눠야 될지 좀 양질의 포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한국의 호주에는 보면 호주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한 번 세트하면 바뀌지들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로 그렇게 정책에 대해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것들이 많이 없는데 한국에서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일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세입자가 정말 100% 다 보장을 받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호주 부동산 정책은 전 세계에서 제가 알고 있는 투명성이 1위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벤치마킹은 호주에 와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한국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포인트인데, 한국이 지금 굉장히 청년 실업과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은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요, 다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사무실 비용 아닌가요? 호주는 웬만한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다 자기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주에는 FIRB라는 정책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호주에다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아파트를 5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이 아파트 500세대를 전부 다 외국인한테 팔지 않습니다. 반은 내국인한테 팔고 반은 외국인한테 팔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땅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좋은 곳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김문수 의원님한테 포커싱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양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든지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네.